자, 이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날짜를 한번 이제 반영을 해볼 거거든요. 날짜. 근데 이제 날짜를 반영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뭐 그러니까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자바에서 날짜를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어쨌든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날짜를 포맷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냐? 뭐 로컬 데이터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다 외우고 있진 않거든요. 뭐 그 다음에 뭐 심플리 데이트 타임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심플하게 처리된 날짜를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데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 10분초를 반영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날짜에 대해 포매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로컬 데이트 타임, 심플 데이트 포맷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뭐 AI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우리 뭐 AI 쓰니까 AI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바에서 날짜를 다루는 여러 방식을 뭐 소개해줘 라고 이제 하면 당연히 이제 날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자바 8 이후에 권장되는 방식은 이제 로컬 데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컬 데이트라는 걸 이용해라. 그렇죠? 뭐 로컬 타임,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뭐 존 데이트 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데이트 클래스, 뭐 캘린더, 뭐 데이트 날짜 포매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 데이트 포맷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뭐 항상 자바 타임 패키지를 사용해라. 그래서 날짜 포매팅은 데이트 타임 포매터를 뭐 사용해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요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직접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선택해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날짜 형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겠냐? 뭐 10분초를 넣고 싶으면 10분초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생성 시간까지 넣고 싶다 하면 생성 시간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럼 04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29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10분초라고 하면 지금 20시 20분이거든요. 20시 20분 그냥 30초라 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만들어줘봐. 요런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줘. 자, 그리고 코드만 쓰지 마시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이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연습.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 복붙하고 끝나지 말고 얘네들을 이제 실제 코드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코드에다가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인텔리제이 하나 열어가지고 프로젝트해서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냥 인텔리제이 해가지고 자바 코드에서 테스트라고 써보겠습니다. U 윈도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요거를 그냥 가져다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포매트 데이트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럼 출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프 패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AI한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오픈 패턴이 뭐고 날짜 포맷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AI한테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데 그 답변한 거 그냥 쓰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그럼 정리를 해야지만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기록에. 그죠?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독후감 쓰라면 독후감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던 뭐 서평을 쓰던 뭘 하면 그 책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AI가 어떤 패턴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강사가 이거 절대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형식이 있는지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빨리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공부했었지라고 해서 파악을 빨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Y라는 거는 연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YYY 하면 2025 이런 걸 완성을 시켜준대요. 그러면 이걸 완성시켜주니까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AI가 이거 이렇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그럼 YY 썼을 때 정말 25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AI를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AI도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AI에 대해 100% 너무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이제 AI가 답변을 하진 않겠지만 갑자기 AI가 야 독도는 일본 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보다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반영했어도 코드가 오류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가 오류나면 그게 왜 오류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바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전체적인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AI로만 여러분들 코딩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단한 것들은 구현해주겠죠. 근데 딥하고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자의 역량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써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뭐 날짜만 포함할 건지, 시간만 표현할 건지, 날짜와 시간, 한글 형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뭐 해봐라? 다 조합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